네, 최근 약세장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예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ELS 상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ELS 투자하실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이번에는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내용, 투자 팁 이렇게 들어보기 전에 네. ELS 어떤 상품입니까? ELS는 쉽게 얘기해서 개별 주식이라든가 주가 지수 등에 연결을 해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의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특징을 좀 살펴드리면 상품 구조에 따라서 주가 상승은 물론이고요. 이 주가가 떨어져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하락 시에도 원금 손실을 제한하는 상품 설계가 가능합니다. 네. 또 옵션 종류에 따라서 투자 기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상품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특징들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장세에는 ELS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안정적이면서 수익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특별히 지금 장세에 ELS 상품 주목해야 된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네. 글로벌 변수에 요동쳤던 주식시장이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졌던 이 미국의 테이퍼링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돌발 변수들이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때문에 주식시장도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는 악재가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라는 시각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상태입니다. ELS는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의 상품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의 장이 ELS 상품과는 좀 맞아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 투자자들이 대안 상품으로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은행권에서도 ELS 상품들을 상당히 많이 팔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전민정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발 긴축 우려로 국내외 증시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요즘, 은행에서도 여러 투자 상품 중에서 ELS 관련 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ELS 상품을 직접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발행한 ELS를 신탁 계좌에 담아 주가 연계 신탁 상품, 즉 ELT 형태로 팔고 있는데요. 은행권의 ELT 수탁 총액은 올해 2월 말 27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2조 5천억 원이 증가했고 1년 전보단 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 창구에선 펀드 상품을 많이 팔았는데요.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최근 은행권의 펀드 신규 가입 규모는 1년 전보다 80%나 줄었고 대신 펀드보다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ELS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겁니다. 또 이처럼 펀드 판매가 부진해지면서 수수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선 것도 한몫을 했는데요. 실제 신탁 부문 강자인 KB국민은행의 경우 ELT 비대면 판매와 같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난해 3천억 원이 넘는 신탁 수익률을 올리며 2위인 신한은행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적금 금리가 많이 올랐다지만 아직은 연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원금 손실 위험이 따르긴 해도 수익률이 4에서 6%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은행권의 ELT 상품이 매력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올해는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장세에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조심스러운데요. 목돈을 보다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다면 ELS 상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보는 것도 유용한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데이터상으로 보셨지만 ELS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걸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신 기자, 그런데 이제 ELS 상품 얘기를 하면 이전까지는 사실 좀 위험하지 않아?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게 어떤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실 ELS 같은 경우에는 네. 만기와 투자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그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다시 반대로 말했을 때는 조건이 충족하지 못했다면은 원금 손실까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이 원금 손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원금 손실을 안 할 수 있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고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어떤 조건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낙인 배리어 구간인데요. 네. 다시 말해서 지수 하한선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한 기간에 지수가 정해놓은 하한선
2%로 떨어지면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때문에 이 낙인 구간이 어디까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그래야지 뭐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이 과연 안정적인지 불안한지를 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 200을 기초로 하는 3년 만기 ELS 상품이 있다라고 하고 또 하한선이 30%라고 하면은 3년 동안 코스피 200 지수가 설정해 놓은 30% 이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설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사실 뭐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뭐 돌발 악재도 너무 많은 상황 아닙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하한선이 더 낮아진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손실도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위험 요인을 좀 회피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뭐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먼저 네. 첫 번째로는 추종하는 지수가 안정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또 이후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인지를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옵션을 좀 꼼꼼히 좀 살펴봐야 하는데 전문가의 말을 직접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기초자산이 어떤 기초자산인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를 들자면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유로스탁 50, S&P 500 지수 그 기초자산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제일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리자드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리자드는 그 예를 들자면 1년 안에 이만큼보다 빠진 적이 없으면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리자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낙인 상품을 꼭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노낙인은 중간에 얼마가 지수가 빠지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 기자, 일단 뭐 말이 나온 노낙인이라고 네. 하는 게 좀 내용이 어려워서 이게 그러니까 일정 기간 안에 빠지는 폭, 그러니까 지수 하한선은 뭐 관계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수익률을 결정하는 지수 하한선을 없앤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수 하한선 설정이 돼 있는 상품은 만기까지 한 번이라도 이 하한선에 걸리게 되면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노낙인 구간, 지수 하한선이 없는 상품의 경우에는 네. 아무리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원금 손실의 부담이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원금 손실 위험이 적은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시중은행에서 ELS 상품에 노낙인 상품도 있으니까 이 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밖에 매달 수익금을 주는 방식이라든가 또 6개월마다 조기 상환 기회를 주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리스크를 좀 회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어느 기초 자산을 추종하는지 그리고 리자드와 노낙인 상품인지 좀 확인을 하셔야겠고 또 조기 상환 기회를 주는 상품인지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LS에 대한 투자 팁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 ELS가 은행 수익 구조에도 개선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맞습니다. 그간의 이 저금리 기조 속에 ELS가 은행 수익 구조 개선에 효자 노릇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ELS는 증권사가 설계한 상품을 은행이 이제 대신 팔아주는 그런 중개자 역할만 예. 하면 되거든요.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덜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예금과 대출이자 차익 중심의 수익 구조를 좀 다변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법, 이 금소법이 시행이 되면서 판매량이 좀 줄어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최근에 이제 주식이 바닥 다지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ELS 상품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은행들 역시도 이 판매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ELS 상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적절한 시기와 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조건들 좀 꼼꼼히 살펴서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일단 유튜브 제목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ELS 매력 부각으로 잡아봤고요. 예. 또 해시태그는 예적금보다 ELS, 리스크 회피 ELS로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